H-1B 취업 비자를 소지한 브라운 대학 여성 교수가 공항에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뉴욕시 퀸즈 머레이 힐에서 노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3년 한인점주가 운영하던 서플라이 매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징역 8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청소년 성추행 등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인 포트리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주차 미터기 돈을 빼내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나딘 메넨데즈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H-1B 취업 비자를 소지한 아이비리그 대학 여성 교수가 공항 입국 과정에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합법 체류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운대 의대 신장이식 전문의 34세 라시아 알라위 교수는 유효한 H-1B 비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레바논의 가족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미국으로 돌아와 보스턴 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를 받던 중 구금됐다 하루 만에 강제 추방됐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그녀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구금했고 또 추방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지를 하라는 연방법원 측 명령을 어기고 단 하루 만에 알라위 교수를 파리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라위 교수 측 변호인은 레바논 주재 미국 영사관이 알라위가 레바논에 체류하는 동안 고숙련 외국인의 거주 및 취업을 허용하는 H-1B 비자를 발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대학 측은 즉각 유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해외여행을 삼가할 것을 권고하며 국무부의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출국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CBP가 추방 전 법원에 통지하라는 명령을 고의로 어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심각한 혐의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알라위 교수는 2015년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을 졸업하고 2018년 오하이오 주립대와 워싱턴 대학에서 의학 펠로십을 받고 이후 예일대에서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강제 추방은 국토안보부 산하 부서가 재판 절차나 이민청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H-1B 비자는 미국 내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로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전문 학사 학위와 6년 이상의 직업 경력이 필요한데 IT 분야를 비롯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경이 뉴욕시 퀸즈 플러싱 머리힐에서 노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4일 금요일 밤 머레이힐에서 한 노인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78세 여성 정수공 씨로 밤 9시 40분경 파슨스 블러바드 인근 노던 블러바드에서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를 친 차량이 회색 미니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NYPD는 피해자가 노던 블러바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며 서쪽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미니밴이 피해자를 들이받고 147스트리트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스테이션 로드와 158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뉴욕시경은 뺑소니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는 70대 한인 남성이 괴한이 휘두른 칼에 수차례 복부를 찔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유 씨는 세 차례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구했는데요. 법원은 피의자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윤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뉴욕시 브롱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던 70대 한인 업주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피의자는 19세 흑인 그린 잘리아로 밝혀졌으며 지난 14일 브롱스 형사법원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의자는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대낮에 70대 한인 남성 유강환 씨가 운영하던 뷰티 서플라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수차례 복부를 칼로 찔렀고 피해자 유 씨는 폐, 심장과 대장 등 복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날 최종 공판에 참석한 유 씨의 가족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유 씨가 칼부림 피해로 인해 3차례 수술을 받는 등 생사를 오가며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야 했으며 회복 이후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최종 진술을 통해 유가족과 피의자 유 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습 사건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도와준 한인 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 한인회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과 크리스토퍼 배 변호사, 리차드인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선 한인 사회와 친한파 정치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인 폴리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미러 파킹 주차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빼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타운 촬영국은 지역 내 모든 미러 주차 요금을 QR코드 방식으로 받지 않는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포틀리 타운 정부와 경찰서는 포틀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미터기에 마치 요금 결제 방법 중 하나인 것처럼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피해를 입히는 사기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틀리 타운 차량국은 지역 내 모든 미터 주차 요금을 QR코드 방식으로 받지 않는 만큼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타운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소셜미디어 영상에 따르면 미터기에 부착된 결제 방법 안내문 바로 밑에 작은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QR코드를 타운 정부가 부착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결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포틀리에 설치된 모든 주차 미터기는 동전이나 신용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포틀리 타운 정부 당국은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은 타운 정부의 공식 결제 방식이 아닌 만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QR코드를 이용한 주차요금 결제 사기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포틀리 타운 주차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에 버겐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38,969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되는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것이 사기 행각의 새로운 타겟이 된 이유로 분석되며 인근의 다른 한인타운에서도 유사한 사기 행각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밥 메넨데스 전 상원의원의 아내 느딘 메넨데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수수로 이미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딘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원이 외교위원장까지 지낸 밥 메넨데스 전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그의 아내 느딘 메넨데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지방법원은 지난 1월 뇌물수수 혐의로 메넨데스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메넨데스 전 의원은 이집트 정부의 거관꾼으로 활동하며 3명의 사업가들로부터 금품 및 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에서 48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발견했으며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받고 주택 대출금 대납까지 시켰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메넨데스 전 의원의 아내인 느딘 메넨데스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8세 느딘 메넨데스는 작년 남편과 함께 재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유방암 진단 및 수술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느딘에 대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됐으며 그녀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증인은 메넨데스 전 의원이 뉴저지 검찰을 상대로 특정 사업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종결토록 압박한 후 느딘에게 고급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법정에서 이미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메넨데스 전 의원은 6월 6일 징역형 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 위치한 장스타 태권도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가 뉴저지 문학기 소재 그레이프클리프 연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장스타 태권도는 지난 35년 동안 태권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 폴킴 팰리세이드파크 시장, 크리스 정 전 팰리세이드파크 시장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장 장관의 제자인 주류사회 유명 인사들과 한인사회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장스타 태권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난 35년의 기여와 헌신을 축하했습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 수년간 무역 적자를 봤다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한국을 특정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럽, 중국, 한국과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무역 적자를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미국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협상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국가가 많길 기대하고 있다며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각국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모든 요인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이빌리그 명문 하버드 대학이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 등록금 면제 대상 범위를 가계소득 2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한다고 대학 측이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8만 5천 달러 이하였던 등록금 면제 가계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하버드대는 또 가계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은 등록금 외에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의료보험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학생이 연간 내야 하는 비용은 지난 학년도 기준 등록금과 주거비, 각종 서비스 요금 등을 포함해 약 8만 3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로리 차베스 데레머 신임 장관이 비서실장에 한지훈 씨를 임명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 비서실장은 데레머 장관이 연방 하원의원 재임 당시 수석 보좌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앞으로 한 비서실장은 연방정부의 노동정책, 노동자 보호, 고용 통계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한 비서실장은 오리건 부동산 중개인협회, 에버그린 오리건 팩 등에서 활동하다 보좌관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민가정에서 태어난 한 비서실장은 한인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인사회 권익 향상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델타항공 여객기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 착륙 도중 날개가 활주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 전원은 무사히 탈출했으며 연방항공청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0시 10분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출발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라과디아 공항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조종사는 착륙 접근 중 기체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감지하고 복행을 시도했습니다. 복행은 조종사가 착륙을 중단하고 기체를 다시 상승시킨 후 재착륙을 시도하는 일반적인 조종 절차입니다. 그러나 복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왼쪽 날개가 활주로와 충돌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총 8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